아시죠? 이분 아시죠? 이유 참기름 언니 꼴찌야, 얼른 들어가. 이재윤 팀장님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제가 배가 나왔어요. 단추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건방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후보자님의 밑에서 인사하시겠습니까? 단상으로 이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6.4 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예를 뒤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단체 대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시 사회복지사협회 강창교 회장님과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님입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문경시장 후보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은 멘트 없이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선관위의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고윤환 후보님입니다. 다음 기호 4번 무소속 강명윤 후보님입니다. 다음 기호 5번 무소속 신현국 후보님입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무소속 신영진 후보님입니다. 기호 6번의 이유건 후보님은 본인의 사정으로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이번 행사 취지와 진행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는 정견 발표의 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준비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질문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님들의 정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인 20일 각 후보자님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여서 질의문을 사전 배포해 드렸고
21일 참석 승낙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선관위에 토론회 개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 안내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질의응답 없이 발표와 경청만으로만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순번대로 기배포된 질의문에 대한 후보자님들께서는 견해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자리 배정 추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석으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신영국 후보님, 신영진 후보님, 고윤환 후보님, 강명윤 후보님으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신현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두 번째 문제는 2번, 3번, 4번, 1번 이런 순으로 발표의 순서를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마의 변을 1분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마의 변은 한 20초 전에 예령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6개에 대해서는 각 2분씩 답변 시간이 있고요. 30초 전에 1분 30초 경과하면 종을 한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이 되면 다시 종을 치게 되고요. 한 10초 정도까지는 여유를 드리지만 2분 10초가 되면 마이크를 사회자 직권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의 공통 질문이 끝나고 나면 좀 제가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자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민감하실 수는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칭찬의 시간을 한 30초씩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후보 한 명에 대해서 추첨도 아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등 기배포된 질의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답변은 할 수가 없고요. 즉석 질문이나 후보자 상호 토론도 없습니다. 물론 플로어 질문도 없게 됩니다. 토론 중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 선전 등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원만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께서는 아마 잘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청객들은 지지 환호나 박수 및 일어서는 행동 등 진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시며 만약에 불응시에는 퇴장하시게 됩니다. 장내에는 홍보용 피켓, 유인물 같은 것은 일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진행 과정은 자체 캠코더로 녹화해서 편집 없이 공동 주최한 문경매일신문 홈페이지에 링크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준비 여러분들 되셨나요? 네. 후보자님들 괜찮으시죠? 예. 자, 그럼 저도 자리로 가서요. 지금부터 실제 토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좌석에 있는 신현국 후보님부터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번 사회복지 분야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문경시 사회복지사협회와 문경매일신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시장으로 2번이나 뽑아주셨고 늘 저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8만 시민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선 것은 내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고 1등 농촌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제 박수는 진행상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가겠습니다. 다음 2번 우리 신영진 후보님 마찬가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그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그 좋은 직장을 40대 초반에 관두고 내려왔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신영진은 학창시절 문경 인구가 17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남겨진 성적표는 7만 5천에 불과합니다. 초라한 성적표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멍울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다른 후보님들처럼
좋은 자리 다 하시고 그래 내려오지 않고 오로지 문경호를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젊은 나이에 좀 나왔습니다. 제 학창시절 17만보다 더 많은 20만 도시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 제 임기 내 반드시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0만 만들고 시민 여러분들께 박수 받고 더 큰 꿈 꾸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번 고윤환 후보님 1분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문경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문경시장 후보 고윤환입니다. 저는 지난 31년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건설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우수한 정책 제안으로 국비 지원 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 화합된 문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 문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잘 소통하고 능력 있고 청렴한 시장이 되어 문경 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500여 시민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 고윤환 문경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출마의변 마지막 강명윤 후보님 1분입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목이 좀 맛이 있습니다. 잘 발음이 좀 쉽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경제 어려워집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갈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계층은 서민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요소고 국민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조선이 왜 전쟁 한 번 안 하고 나라를 뺏긴 줄 압니까? 기득권층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국민은 대부분 일반 백성이 가난하기 때문에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일하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킵니다. 이 서민이 잘 사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저는 31년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6년 내놓고 명의 드리겠습니다. 저 무소속 기호 4번 강명윤, 우리 문경시의 서민이 잘 사는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모든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1번 문제 프로젝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저희가 준비한 6개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2번 테이블에 신영진 후보님, 고윤환 후보님, 강명윤 후보님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회복지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현황과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문경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후보님 2분 드리고요. 2분입니다. 예. 네, 복지는 재정이 관건입니다. 우리 문경은 재정 자립도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복지를 중앙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공약과 이번 공약에서 허버 테마파크 건설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혜택 자금, 강원랜드 카지노 자금 2천억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허버 테마파크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년에 국민 500만 명이 다녀갈 경우에 연간 수입료가 입장료가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한 사회복지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사회복지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정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굉장히 온정과 땀과 그리고 눈물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은 그래도 살맛나는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문경시의 사회복지 수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는 다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 마치겠죠? 감사합니다. 자, 똑같이 질문 1번에서 고윤환 후보님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문경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물으면서 현황과 수준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4,776억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서는 883억입니다. 예산의 18.5%를 차지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문경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에서 거의 제일 높습니다.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금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무려 21%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38억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 문경시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산 중에 대부분이 법령으로 지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보육지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빼고 나면 40%를 갖고 우리 문경시가 재량을 갖고 약간의 재량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과 도에서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전국에서 5군데만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문경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것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인력 문제, 사회복지사 사기 안 나오는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점,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명윤 후보님 2분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의 소요되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정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얻어온다 쉬운 일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다시 죄송합니다. 우리 전국에는 한 230개 여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간선시대하고 다릅니다. 중앙정부도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 첫째가 매일 400만 떠드는 세제 관광객 공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얻은 예산 가지고 만든 시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400만 중에 입장료, 주차료 겸해서 5,000원 받으면 많이 줄 겁니다. 반 잘라도 200만, 또 잘라서 100만. 100만에 해당되는 입장료만 받아도 50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모자기 중요한 게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복지 업무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지 업무 사업소로 독립시킵니다. 독립을 해야지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부를 안 보고 복지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의 마지막 우리 신현국 후보님 2분 시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우리 문경시의 사회복지 현황 수준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현황과 수준을 굳이 제가 점수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한 65점에서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65점, 70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수로 평범하게 해서 학점 B를 받으려고 해도 한 80점은 돼야 되고, A 학점 받으려고 하면 90점까지 가야 된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다 돈과 연결된다는 건 저도 같은 결입니다. 그러면 시설적인 측면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제가 시장할 때 장애우 롬볼 경기장이라든가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설이라든가 또 청소년 쉼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가 많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부분들이 각 분야에서 종사하지만은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 그 일자리 부족 부분은 참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되고, 뭐니 해도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늘려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공약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설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상급식 부분도 초중등학교까지 시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시설과 어떻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번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은 고윤환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소득 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대응 투자나 양적 확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문경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경시 자체 예산의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고윤환 후보님께서부터 2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이것을 선진국에서는 생산적 복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현재 어려운 계층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제도가 현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해냄터 친구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중앙 예산에 대응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 우리 문경시의 실정에 맞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문경 시니어 클럽에서 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표를 재배를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태덕장이 아시죠? 우리 동로에 황태덕장이 있는데 그 황태를 먹기 좋게 이게 손질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아울러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는 굉장한데 공급이 부족해서 앞으로 한 50% 이상 노인 일자리를 높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일도 하고 그리고 용돈도 버는 그런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번 질문 강명윤 후보님 2분 시간입니다. 저는 1번 그 문제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일을 시키는데 꼭 한 공간에만 집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로 북부 유럽에는 저는 솔직히 외국에 안 가고 TV를 봤습니다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생산품은 주로 수공예품입니다만 출입이 가능한 분은 직접 가져드리고 불필요한 분들은, 좀 불편한 분들은 수거를 해둡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꼭 무슨 사업을 할 때
모이는 장소를 크게 만들고 다녀야 된다는 건 저는 좀 제공해봐야 되나 싶습니다. 돈은 없죠. 하려면 누구나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법도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요즘 그 비지공예라고 얘기들 아실 겁니다. 저는 당선되면 전천 흥덕동 구역에 비지공예 뻥거리 만듭니다. 생활 뻥거리를. 그게 부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광안리 가면 뭐 12만 원 하는 거 사실 원가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돈이 필요합니다만 올해 다 나오신 세분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문경시 재정의 시세 수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세액 수입이 357억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제 입장료 관광 수입 중에 한 20% 그리고 세액 수입 중에 한 20%이 합쳐서 사회복지 쪽으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득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장애인들, 노인분들 각종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문이 앞으로부터 잘못됐습니다. 왜? 들어올 때 계단입니다. 저쪽에 지금부터 계단 위에입니다. 뒤로 돌아옵니다. 장애인 노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지. 저 문화예술학원 계단에 있는 그 경사로 예. 못 올라옵니다. 말씀 좀, 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신현국 후보님 2분입니다. 이번 질문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참 소중한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 가장 좋은 복지는 뭐 누가 뭐라도 일자리라고들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청이나 관광진흥공단의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채용시 그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일손 부족과 관련해서 그 우리 적재적소에 취약계층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시니어 클럽이 제가 시장 재직 시에 마련이 되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시니어 클럽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헬스키프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증대 방안 부분은 우리 문경이 도자기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 뭐 공예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 뭐 취약계층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강점 있는 도자기나 목공예 분야에서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 어르신 장수수당도 이번에 제가 공약으로 제시해서 어떻든 이 어르신 분에 대해서도 소득 증대 소득 증대는 아니지만 지원이 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2번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우리 신영진 후보님 2분입니다. 예, 저는 다른 후보님들보다 조금 더 강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역 자활센터 출신의 자활기업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우리 문경에 6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토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활용을 해도 적정 부분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두 가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안동에 가면은 유원 하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우들께서 70명 정도께서 새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새싹은 3일 만에 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유리온실을 읍면별로
한 개 정도씩 짓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문경세제의 세트장 부분입니다. 우리 문경세제 세트장 하루에 100만 원 받고 방송사에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트장을 기왕에 있는 세트장 100만 원 받아서 1년에 3억 버느니 여기서 고용을 창출하자. 65세 어르신들 사극 촬영할 때 어떻습니까? 보조 출연하시면 됩니다. 밤에 12만 원 주고요. 낮에 5만 원 줍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은 이동밥차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살아납니다. 공동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세부적 이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고민해 두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취약계층 제가 책임집니다. 예. 우리 종 치는 선생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종을 치는 것 같아요. 조금 세게 쳐도 괜찮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이게 실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은 강명윤 후보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강명윤 후보님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첫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저 역시 어려워서 고용에 들어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한 해 선배가 본 책을 얻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창 감성이 예민할 때 집의 경제에 의해서 그 학생 자체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부잣집에 태어난 학생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학생이나 공부를 해서 1등, 2등은 모르겠으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출발 선상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답인지 몰라도 지금의 무상급식 체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찰제는 저가주입니다. 좋은 품질의 급식 보급 못합니다. 저는 올해 지난 5월 15일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3,181명, 중학교 9개 학교에 2,202명, 고등학교 6개 학교에 2,470명입니다. 計 35개 학교에 7,853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 임산물을 지금 우리 관내 5개의 농협 중에 경매 기능을 행사하는 데는 정천농협부입니다. 정천농협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매일 냉동 냉장 차량으로 학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먹는 학생들은 건강함 좋아지고 마찬가지 이 농축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소득 많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가치관을 추가하지만 먹는 데서 옵니다. 저 집이 잘하는 잘하는 게 좋은 거 먹으면 난 나쁜 거 먹어. 여기서 출발하면 나중에 이 애들이 향후 20년 뒤에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됐을 때 반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 사람이 많으면 반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국가적으로. 저는 이걸 방지하고자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마이크 급식을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형국 후보님 2분 시간입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고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문경은 다행히 그 근암서원이라는 정말 그 서원이를 복원을 해가지고 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여름 방학 때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비군 복장을 입히면은 예비군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서당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암서원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 교육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부분이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고민하고 또 각종 그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사전에 문화와 함께 함으로써 어떻든 그런 나쁜 부분 길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의 지역까지 확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그 관내 모든 학교에게 적용하기로 했고 1차로 그렇게 하고 2차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특별히 이 교육시장이라는 각오로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신영진 후보님 2분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경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경시의 위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 사회복지사도 11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도대체 역대 시장님들께서 청소년 아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바로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멘토단 구성.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저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에 월 2회 정도는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무총리실 재직 당시 가장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도시락 건빵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2,000원에 한 끼 식사를 맞추다 보니 국물 조금, 그리고 반찬, 김치, 그리고 도시락 위에 건빵이 4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을 내려가서 3일을 취재하고 3일을 조사해서 올라와서 국무총리실에서 방학 기간 중에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려 700억을 그 날짜로 전체 위원회를 소집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굶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박수. 자, 3번 주문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우리 고윤환 후보님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결손 가정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문제가 우선급합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인 주울금토가 있고 그 다음에 13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운영을 우선 내시라고 제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 청소년 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도에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짓는 걸로 40억으로 짓는 걸로 거의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폭력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 지금 현재 상당 건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문경이 정말 학교 폭력 청정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은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정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을
한번 밥상머리 교육을 한번 정해서 요새 가정의 날 이렇게 정해서 우리 가정에서 따뜻하게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